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감올해 컨텐츠에 소속돼서 개발 3팀의 팀장으로 있는 톤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만들고 계신 게임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작년 5월부터 원앤던이라는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취지가 스팀에 한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기보다는 북미권에서 엔터 더 건전이라던가 지금 이렇게 로그라이크가 한창 유행을 했어서 이를 유행에 한번 탑승해보고자 간단한 아이디어, 핵심 아이디어 하나로 원앤던이라는 키워드로 게임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그 원앤던에 대한 핵심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네,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 핵심 아이디어가 뭐였죠? 원래는 원앤던 말 그대로 한 번 끝, 이게 핵심 키워드였는데 무기를 한번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무기가 그대로 없어지는, 그리고 다시 또 무기를 파밍해야 되고 이런 게 원래 핵심이었는데 저희가 소규모 개발팀으로 아트 하나 개발 하나 이렇게 게임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 많은 리소스량을 감당하기 힘들고 기획과 레벨 디자인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수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수정이 되었을까요? 지금은 무기를 한번 사용하면은 유저의 저작권을 벗어나서 자동으로 변경되는 의의로 원앤던을 다른 의미로 덮어씌웠습니다. 네, 그 두 분이서 이제 개발하시다 보니까 뭐 당연히 개발적인 부분이 개발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아요. 하나의 게임을 완성해야 되니까 개발 시작부터 뭐 기획 이렇게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뭐 개발 과정? 3팀만의 개발 과정이 따로 있을까요? 개발 과정이라 근데 저희는 지금 누군가 메인 기획자가 있고 이런 개발 방향이 아니라 아트 하나 개발 하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개발을 하다 보면은 잘 안 맞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서로가 주도적으로 잘하는 부분들을 기획하고 서로 상의하고 리소스를 내보고 리소스도 엄청 많이 갈아엎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자 그냥 기획한다라는 마인드로 그냥 개발에 임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독특한 그 인디만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비전공자라고 들었는데 네. 게임 개발자가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 원래는 제가 자동차 전공인데 공대를 나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초적인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즐겁게 배우는 C 언어라는 책을 그때 책으로 이제 수업을 들었었는데 거기서 조금씩 코딩하다가 보니까 제가 여기에 흥미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원래는 수학 공부, 뭐 영어 공부를 진짜 안 했는데 코딩을 하면서 게임에 접목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수학이나 영어도 제가 알아서 찾고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높은 수준의 수학이나 영어를 요구하는 분야도 아니고 게임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계기로 지금 차근차근 개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C라는 거를 배우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게임 개발에 관심을 간 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이걸로 게임을 만드는구나를 알았을 때부터 제가 게임을 원래 원체 좋아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죠. 원래 좋아하던 게임이 어떤 거였나요? 원래는 저 같은 경우가 흔할지 모르겠지만 남자의 로망 이제 대규모 MMORPG 게임을 항상 즐겨 했었는데 어, 대규모 MMORPG를 개발하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자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게 MMORPG 개발인가요? 맞습니다.
큰 꿈인데 뭐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원앤더는 언제 출시를 예정하고 있나요? 올해 말에 아마 얼리 액세스로 출시를 할 거고 내년 초에 아마 정식 출시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지스타에서 원앤던 시연하는 걸 봤는데 네. 근데 개발자님 또 보셨죠? 네. 자기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굉장히 쑥스럽고 부끄럽죠. 이게 제가 봐도 똑딱똑딱 게임이 돌아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지 걱정이 엄청 많이 되고 땀도 엄청 나고 그러죠. 맞아요. 그 자기는 아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 플레이어들은 재밌게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엄청 고맙죠. 혹시 피드백을 바탕으로 뭔가 바꾸거나 한 게 있을까요? 지금 또 조그만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대표님께서 조금이나마 자리를 내주셔서 게임 시연을 하는데 거기에 피드백들을 99%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이게 아무래도 게임이 전반적인 코딩, 아트, 기획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문화 쪽 영역에 있는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코드와 아트가 합쳐져서 이 밸런싱이 완벽한 게임을 만들어내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올라오는 레벨 디자인의 언급들, 게임이 너무 어렵다, 게임이 잘못 만들어진 것 같다, 이런 민감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빠릿빠릿하게 수정하려고 아트와 제가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죠.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그 피드백을 받다 보면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때는 유사 게임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봅니다.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맞다고 판단이 드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럴 때는 제 판단에 맡기긴 합니다. 게임이라는 게 공식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혹시 즐기고 있는 게임들 있을까요? 지금 현재 즐기고 있는 게임은 지금 원앤던 게임 자체가 엔터 더 건전을 우상으로 삼고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엔터 더 건전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리썰 컴퍼니랑 레프라는 게임 멀티 게임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게임들 위주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인디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인디 게임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랩보는 엄청 유명한 게임이지만 혹시 개발하면서 이제 조금 힘든 점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개발하면서 힘든 점이 물론 많죠. 이게 모든 개발자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항상 모자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나의 게임에 조금 더 나은 기술을 적용하고자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좀 잦죠.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는 교과서 같은 게 있는지도 몰랐고 단순히 유튜브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전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접근하기 쉽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도 못하기 때문에 한국 유튜버들 중에서 코딩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그런 유튜버들을 처음에 접해서 기초적인 코딩을 처음부터 막 문법 공부하고 이러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게임을 만들면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걸 보고 처음에 따라 만들면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변형해도 될 수 있나 저렇게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공부를 완전히 순수 독학처럼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도 있고 이제는 AI도 있고 뭐 네. 구글도 있으니까 많이 독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도중에 조금 중단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럴 때 팁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이거는 제 마인드긴 합니다. 저희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더라도, 오랫동안 하더라도, 이미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의 발밑도 못 미친다 생각을 해요. 근데 게임 개발자가 코딩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정의 내리기에는 잘나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잘난 것들을 잘 활용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잘난 것들을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잘 만들어진 기능들을 잘 엮는 것만 잘할 수 있다면은 이쪽 이 게임 업계 쪽은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초적인 것만 할 줄 안다면 충분히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초적인 개발 공부를 완료하는 데까지는 그리 멀지 않아서 좀 진득하게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처음부터 이제 MMORPG가 꿈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만약에 MMORPG의 서버 개발 뭐 이런 것까지 모든 걸 교육 과정에 염두에 두고 하면은 누가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거의 못 버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로직이나 어떻게 게임이 만들어지는지를 파악하고 자기가 원하는 작은 게임들을 일단 만들어 가는 게 학습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거인의 어깨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 거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잘 활용하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개발자의 꿈은 이제 MMORPG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럼 혹시 자신이 회사를 만들어서 만들고 싶은 건가요? 갑자기 대표님이 오셔서 지금 말이 먼저인 것 같은데. 저 새끼 맨날 자요. 자빠자죠. 개발자는 과연 낮에 꼭 자야 되는가? 여기다 한번 말해. 아니, 제 의문이 개발자는 꼭 낮에 자야 되는가? 왜 저녁에 일하고 낮에는 자야 되는가? 낮에 출근 시간 아닌가요? 출근 시간에 자는 저런 종족도 있고 출근 시간에 밥만 먹는 종족도 있고. 네, 갑자기 그 공감원의 대변인이 와서 폭로를 하고 갔습니다. 회사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 솔직히 정말 좋은 사업적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생길 것 같아요. 왜 여쭙냐면 MMORPG가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작은 수로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항상 소통을 해야 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의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이제 개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나는 몰랐지만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오래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 시작할 때만 해도 비주얼 스크립팅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위로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그때도 존재는 했지만 근데 지금은 보면 상용화가 되고 있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3, 4년 사이 만에 꼭 개발자가 코드만 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노드 있는 퍼즐 맞추기 식으로도 게임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지금 얼리얼 지금 비주얼 스크립팅을 강조하고 있죠. 블루프린터를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제 게임 개발을 하고 싶은데 쉽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전 유니티를 사용하지만 얼리얼도 충분히 이런 처음 개발을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엔진이란 말이죠. 그리고 저희는 엔진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그 엔진을 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 엔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코드가 너무 문법 배우기가 꺼려진다 이러면은 비주얼 스크립팅을 먼저 배우면 아마 원치 않더라도 본인이 문법을 찾아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이 욕구라는 게 점점 더 나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개발을 위해서는 결국 코드를 쳐야 되는 건 맞지만 입문하고 적응하고 발전하고 이거는 입문만 잘 쉽게 한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맞습니다. 그 실제 개발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도 개발을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쌓아왔던 코드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게임에서 활용하는 기능들은 조금 네. 변형만 될 뿐.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주얼 스크립팅 또한 그 사용하기 편하게 그 기능들을 넣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팀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의견의 마찰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심하죠. 항상 심하죠. 솔직히 팀을 꾸릴 기회가 생겼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처음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솔직히 친하고 턴오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을 팀원으로 꼽을 정도로 개발 쪽에서는 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력과 무관하게. 근데 이럴 때 항상 마찰이 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저희 같이 소규모로 개발하는 사람들은 메인 기획이 없기 때문에 마찰이 더 심해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결국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를 논하기 이전에 나아가는 방향이 둘 다 동일하면은 어떻게든 둘이서 합의를 보게 되긴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부딪힐 때도 있고 서로 기술적인 문제에서 부딪힐 때도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영부영 잘 해결하고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막 프로젝트가 엎어질 만큼의 문제는 아직 겪어본 적이 없어서 이렇다할 강도를 내신 잘 모르겠네요. 두 명의 팀원인데도 이렇게 다툼이 그죠? 있습니다. 원앤던 이후에 개발하고 싶은 게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있죠 당연히. 그때는 몇 명의 팀원과 이렇게 개발을 해보고 싶으세요? 이미 정해놓긴 했는데 혼자입니다. 1인 개발이에요. 그 1인 개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회사 환경 자체상 소규모 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에셋에 의존을 해서 게임을 개발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방향은 인디 게임 쪽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단 말이죠. 이 시장에서 유저에게 눈에 띄려면 트렌드를 정말 잘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눈치 빠르고 안 그러면 정말 잘 된 걸 진짜 빠르게 따라가거나. 근데 제가 선택한 방법은 게임을 정말 가볍게 트렌드에 맞춰서 멀티 게임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에셋에 의존을 해서 혼자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게 네, 낫다. 맞습니다. 팀 개발에 조금 많은 스트레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이거는. 근데 그 개발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혼자 하는 사람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 네. 아까 전에 페리 같은 경우는 혼자보다는 팀으로 같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공감올에는 지금 1팀, 2팀, 3팀, 네. 3팀까지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3개의 게임이 지금 동시에 개발되고 있는 건데 혹시 그 3게임 중에 이제 뭐 같은 회사지만 라이벌 의식이나 경쟁 의식이 조금 느껴지는 건 없나요? 경쟁 의식을 느껴본 적은 없는데 성격이 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제 게임이 제일 못나 보여요. 제 새끼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은 더 잘나 보여야 되지 않나요? 제 그래서 새끼는. 항상 주간 회의나 이렇게 전체 회의를 할 때 항상 각자 팀의 게임 개발 진행도를 브리핑하는데 항상 그때 보고 매번 다짐을 새로 하죠. 일을 이제 시작하는 인디 게임 개발자
게이머들에게 말한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게임 개발을 하게 되면은 항상 모든 게 그렇지만 입구는 들어가기 쉽거든요. 근데 파도 끝이 없어요. 물론 세상 모든 업종이 다 그렇겠지만은 근데 어렵게 보면 진짜 어려운데 재밌게 보면 진짜 재밌어요. 게임을 좋아한다면은. 그래서 쉽게 포기를 해도 좋은데 쉽게 들어갔다가 저처럼 쉽게 못 나가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나가나요? 탈출 게임 개발자에 아, 그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재밌으니까. 네. 아, 게임 개발의 재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막 종이에 게임을 그려가지고 막 애들 앞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게 하고 이런 기억이 있는데 머릿속에 있는 나만의 이런 아이디어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매력적이죠. 그런 느낌은 혹시 없나요?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이 있는데 구현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거는 제가 저한테 항상 다짐하는 일침인데 구현하지 못하겠어. 그럼 네가 모르는 거야. 배워야죠. 찾아야죠. 어떻게든 개발자는 서칭 능력도 능력인데 어떻게 검색해야 될지 방향도 점점 알게 되고 어떻게든 찾아야죠. 컴퓨터로 못하는 건 없습니다. 모르는 거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찾으면 된다. 그래 네. 공부하면 된다. 맞아요. 아,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구현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간극이 너무 크면 좀 좌절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아, 갈 길이 멀다. 네. 막 우회로를 가고 싶고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찾아보면 다 나와요. 깃허브 같은 경우나 깃이나 이렇게 잘난 사람들의 것들이 나오는데 안 그럼 사기까지 합니다. 안 좋은 경우에는 사고 다 뜯어봐요. 코드를 시간을 전부 뜯어봐요. 전부 뜯어보고 이해할 때까지 읽어보고 다른 버전으로 자기가 만들어도 보고 하면서 배워야죠. 근데 안 그러면 물어서라도 주변에 또 개발 업계 입문을 하면은 내가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내 주변에도 고수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멘토링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질문을 잘 안 했어요. 왜냐면 말한 대로 구글에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왜 굳이 물어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구글이 줄 수 있는 답과 그 일명 고수분들이 줄 수 있는 답은 다르거든요. 뭐 여기서 어떤 방식, 뭐 자기가 아는 것들, 세세한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개발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모르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묻고 그 다음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게임을 하면서 설명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원앤던을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저희 게임은 일단 먼저 플레이를 눌러보시면은 지금은 데모 버전이라서 곧바로 인게임 상으로 넘어가지만 원래는 이전에 왜 플레이어가 여기에 갇혀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아마 서사가 애니메이션으로 출력을 될 거고 지금 현재 게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UI상 우측 상단이 미니맵이고 여기가 사용자 상태바라고 하는데 각각 마우스를 한번 올려보시면은 설명이 다 나올 거예요. 쭉 넘겨보면 설명이 나올 거고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공용 스킬이라고 하죠. 회피기가 있고 관련 설명들이 있고 지금 H바 있고 저희 게임에서 인벤토리가 필요가 없어서 UI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전부이긴 합니다. 인벤토리가 왜 필요 없나요? 게임 내에서 다루는 아이템들을 저장하고 뭐 개수를 모으고 이런 것들은
물론 외국 게임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성장이나 수집하는 게 목표가 아닌 게임이기 때문에 인벤토리를 아예 그냥 배제를 했습니다. 그럼 저 99S 돼 있는 건 뭔가요? 저거는 원래 아이템 창인데 지금 더미 아이콘을 아무것도 없을 땐 띄워줘야 되는데 아직 처리를 못한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플레이를 하시는 방법은 던전을 유저가 직접 선수 깊은 곳까지 탐험을 해서 이제 이곳저곳 밝혀가면서 몬스터도 사냥하고 뭐 아이템도 찾고 보스도 찾고 해서 계속 다음으로 나아가는 장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시작방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다음 방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방과 방 사이를 이은 복도를 통해서 다음 방으로 넘어가게 되면 몬스터들이 스폰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각각 스킬들을 올려보면 사용법이 적혀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지금 플레이어 상단에 있는 게 아까 말했던 원앤던의 의의를 변형시켜서 넣은 사용 제한 게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을 다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다음 무기로 바뀌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 무기는 각각 개개인마다 최대한 개성을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 해당 방을 클리어를 했다면은 그 다음 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돼서 다음 방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아, 원래는 무기를 한 번 딱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스킬이 전부 다 사용되면 다음 스킬로 가고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스킬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스킬이 다 없어지면은 다시 처음부터 돌아오는 컨셉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레벨 디자인적으로 만졌을 때 네. 이 스킬들이 자기가 원하는 스킬이 될 경우에 뭐 보스랑 싸우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일부러 빠르게 소모하거나 일부러 느리게 소모하거나 하는 방법을 게임 내에서 증강이라고 하죠. 증강으로 처리를 하려고 염려해 두고 있습니다. 유저가 최대한 본인의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이제 탭 한번 눌러 보시면은 현재 지나왔던 방들을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죽으면은 다시 네, 맞아요. 네. 로그라이크는 캐릭터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경험을 성장시키는 장르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엔터 더 건전을 모티브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제가 보기에 그 위자드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것과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금 스킬에 대한 이펙트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그 파란색으로 돼 있었잖아요. 저 스킬 게이지가. 네네. 근데 지금 왜 붉은색으로 돼 있는 거죠? 갑자기 불로 바뀐 것 같아가지고. 네, 맞아요. 무기가 불 형태로 변경된 겁니다. 지금 화염 방사기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뭘 먹었나요? 아니에요. 스킬을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1번 무기를 2번 무기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번 무기는 그냥 디폴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랜덤으로 되는 건가요?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거를 플레이어는 알고 있나요? 이거 다음에는 어떤 무기가 되는지? 이제 그거를 게임 시작 전에 인게임으로 들어오기 전에 서사로 아마 보여줄 거예요. 왜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는지. 저는 아까 어떻게 이해했냐면 1번, 2번, 3번 있으면 1번 쓰면 2번, 2번 쓰면 3번, 3번 쓰면 1번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스킬 전체가 바뀌는 거군요. 네, 맞아요. 무기 자체가 지금 바뀐다고. 바뀌었네요. 네. 이런 타격감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우셨나요? 아무리 봐도 제가 플레이했을 때는 개발하는 과정 중에서는 이게 타격감이 좋은지 안 좋은지 구별을 못해요. 본인이 특히나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타격감을 또 살릴 수 있는지 검색해야죠. 개발자 중에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개발자는 자기가 만든 게임이 재밌고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톤님은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 중에서 저보다 한참 어린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공부를 한 지 훨씬 오래된 친구들이 있는데 반면에 저는 훨씬 나이도 많은데 개발 공부 기간도 짧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항상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톤님 혹시 몇 살이시죠? 저 29입니다. 20 이상 된 시청자들을 보면 조금 욕할 수도 있습니다. 보스전은 이제 등장하나요? 네, 지금 플레이 하시는 분이 보스방을 찾은 것 같은데, 연출도 좋습니다. 그 12월 정도에 이제 얼리 액세스 출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볼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코드적으로 전반적인 게임 내 컨텐츠는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플레이 하시는 거 기준이 1스테이지인데 최종 목표가 4에서 5스테이지까지 아마 지금 현재 분량 4, 5배가 완료가 되어 있을 걸로 예상을 해요. 요즘 보스가 대형 몬스터가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여기도 그렇게 대형 몬스터를 넣을 생각인가요? 근데 맵 보스가 좀 전체를- 작은 것 같아가지고. 네, 맞아요. 기믹 중에 만들어 보고는 싶어요. 이 맵 전반적인 부분을 상체만 보여주는 이런 대형 몬스터들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이런 일반적인 몬스터를 개발하는 과정과는 조금 더 다를 거기 때문에 분명 개발자의 흥미를 돋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 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재밌을 것 같아서. 이 비주얼이나 플레이 방식을 보면 인디 게임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정말 다행이죠. 네, 그럼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